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뭐였는지? 다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군요. 감사합니다. 예. 독립운동 가와 독립운동 유공자가 어떻게 다르고 그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 기준대로라면 김일성도 독립운동 유공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시험의 나라 조선입니다. 우리 조선 말고요. 헬조선 말고 진짜 500년 전 조선, 그 조선이요. 조선시대에는 시험의 나라였습니다. 예. 과거 시험 기억하시죠? 오늘 그겁니다. 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아롱이하고 머루 닮은 두 강아지가 해맑게 웃고 있지만 앞에 전화번호부가 다 찢어 밝혀져 있죠. 예, 개판을 쳐놨어요. 개판을. 그리고 좋다고 개들은 웃고 있어요 지금. 예, 귀여워요. 네, 이거 선생님 다 치우실래요? 예, 좋아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애기예요. 이거는 개그맨 정주리 씨 아들이래요. 아빠한테 맡겨놓고 놀러 갔다 왔더니 온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얼굴에다가 막 이상한 거 다 칠해놓고 애기가 집안을 또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이 사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개판 말고 난장판. 정답이에요. 난장판. 판은 한글이고요. 난장은요 어지러운 장을 이야기해요. 어지러운 장. 그런데 이 난장판이요 과거 시험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게. 자, 원래 난장판을 국어에서 찾으면 여러 사람이 뒤엉켜 함부로 떠들거나 덤벼 뒤죽박죽이 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원이요. 옛날 과거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선배들이 질서 없이 들끓고 떠들어대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마당의 어지러움을 과거보는 과거 마당의 어지러움을 일컬어서 난장이라고 했다고 우리말 사전에 나옵니다. 이따 보면요. 난장이 이래서 난장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또요. 우리 보통 과거 시험하면 이렇게 어디 큰 궁궐 같은 데 모여서 이렇게 딱 정갈하게 오와열을 맞춰서 그리고 다 예쁘게 옷 입고 이렇게 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김홍도께서 그리신 그림 같아요. 이게 실제 과거장 모습이랍니다. 예, 여기 양산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양산이 하나, 둘, 세 세트 있는데 사람들은 복적복적하고 막 많죠. 요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래서 난장판입니다. 이래서. 자, 그리고 압권이다. 무슨 뜻입니까? 압권이. 압권이다. 이거 원래는요. 영화나 뭐 드라마 혹은 음악 같은데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할 때 이 부분이 압권이다. 혹은 요즘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제일 뛰어나요. 빼어나요. 최고의 할 때 쓰죠. 이 압권 역시 과거 시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과거 시험을 쭉 보죠. 그럼 시험지가 쭉 쌓여 있겠죠. 시험 감독관들이 되게 많아요. 감독관들이 다 읽어요. 읽고 자기들이 보기에 제일 잘 쓴 걸 위에다 놔요. 왕은 제일 잘 쓴 것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일 위에 압권이요. 권이 채권자예요. 압이 누르다. 제일 위에 있는 시험지가 밑에 있는 시험지를 다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압권이다 하면 이 당시에는 추석이다 이 뜻이었어요. 압권도 과거에서 나온 말입니다. 과거 시험에서. 자, 그러면 일단 과거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AD 600년에 중국 수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790년에 통일신라에서 벤치마킹합니다. 그래서 독서삼품과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시험을 보고 관리를 뽑는 그런 약간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950년 고려 광종 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신분 상승과 출세의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보통요, 과거 시험하면 조선의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고려에도 있긴 있었는데 약했어요, 그게. 그리고요, 3년마다 원래 정기적으로 실시했어요. 3년마다 원래는. 그런데 나중에는요, 특별시가 많이 생겨요. 특별시험이.
뭐 왕자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왕의 생일이에요. 좋은 경사가 있어요. 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1년에 2번도 있고 그랬대요. 그렇게 특별 시험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3년마다 정규 실시했고 33명만 급제는 합격이에요. 장원급제가 1등이고 급제는 합격이고 단 33명만 급제한답니다. 종류는요, 문과, 무과, 잡과. 잡과는요, 통역관, 의사, 양, 뭔지 알게 점치는 거, 그리고 법관 있어서 대충 경쟁률이 평균 500대 1. 500대 1이요. 그렇죠? 아따 넣을만 합니다. 500대 1이래요. 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공무원 시험 몇 대 몇 나옵니까? 예, 여기까지는 안 가요. 여기까지는 안 가요. 자, 그리고요. 이 과거에 대해서 특히 이 무과, 잡과 말고 오늘은 문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문과는 소과와 대과가 있어요. 1차, 2차 시험이에요. 근데 소과 1차에도 합격을 하면 생원과 진사과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생원과라는 거는요, 사서 3경, 즉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사과는요, 시와 문장을 논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무슨 김진사, 이진사, 뭐 서생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소과는 합격한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소과는요, 초시라 그래가지고요, 서울에서 200명, 처음에는, 이게 나중에 점점 많아지지만, 처음에는 서울에서만 200명 뽑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500명을 뽑아요. 즉, 각 지방마다 인구 비례로 할당된 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붙어요. 서울에서 200명 붙어요. 총 700명이 서울, 한양에 와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초시예요. 초시. 그래서 총 700명만 뽑았어요. 그리고 복시는요, 초시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명 중에 생원 100명, 진사 100명만 딱 뽑아요. 그러면 이 소과의 최종 합격자는 몇 명? 200명. 200명. 이 200명을 대과로 올리는 거예요. 올리기 전에 이들은 성균관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200명에 대해서. 성균관 서울에서 입학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365일 중에 그 명절 빼고 다 강의가 있어요. 365일 중에 300일 이상 출석을 하고 마지막 논술을 봐야 합격이에요. 그런 사람은 대과에 특별전형이 있어요. 성균관 특별전형이 있어요. 한 50명 정도. 200명 중에 50명 뽑는 거예요. 4대 1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엄청 더 많거든요. 그래서 초시는요, 성균관 졸업자 그리고 N수생, 재수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소과는 합격했는데 대과에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또 특별장학생 등등등 해가지고 초시만 보는 사람이 적을 땐 700명, 많을 땐 뭐 몇천 명 이렇게 봐요. 이 대과. 그래서 이 중에서 총 초시에서 240명을 걸러내요. 그리고 복시라 그래서 이들이 서울에 모여서 총 33명을 급제자를 선발해냅니다. 그래서 이 33명을 합격한 거예요, 이제. 예, 이거를 홍패라 그래요, 홍패. 빨간 종이에다가 이 사람은 뭐 누구인데 대과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주는 거예요. 요걸 받으면 과거 급제한 거예요. 과거 급제하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인천 지역의 한 사학자가 조선 왕조실록 인천편 쭉 검색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인천에서 소과에 합격한 사람이 280명. 총. 소과에. 한 번 시험 말고요. 역대 500년 동안. 그리고 대과에 합격한 사람이 단 18명. 이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홍패를 받아요. 이 홍패를 받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소 9급 이상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요. 마지막 시험 전시라는 걸 봐요. 이건 33명이 왕이 문제를 출제하면요. 그 왕이 내는 문제를 가지고 순위 결정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많아요. 광해군은요. 시험에 간단하게 대동법에 대해 논하시고도 있었고요. 또 광해군 말년에는요. 왜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지고 새소리만 들어 슬퍼지는가. 인생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시험도 있었고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금연하면 좋은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못할까? 이런 시험도 나오고요. 그거를요, 되게 황당한 것도 있잖아요. 진지한 것도 있고요. 그거를요, 공자는 뭐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는 뭐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쓰면 끝나요.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은 우리 사회는 어떻기 때문에 종합시험 문제예요. 예, 정조대왕 시절에 시험 문제지가 하나가 유출됐어요. 답안지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저 테이블 있죠. 그 테이블만 해요. 답안지가. 예, 엄청나게 커요. 그거를 정조가 빨간 펜으로 다 채점해요. 이렇게 점 찍으면서. 그게 남아 있어요. 그게 이 전시입니다. 이 전시가 피가 터져요, 진짜. 자, 그리고 이 순위 결정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게 현대 우리나라 공무원 급수표, 여기 예, 서기보부터 업무보조, 서기보부터 국가원 대통령까지 있죠. 와, 조선시대 품계표를 비교한 겁니다. 조선시대에는요, 품계가 제일 밑에가 종구품, 위에가 정구품, 그 위에가 종팔품, 위에가 정팔품 해가지고 총 18품계가 있어요. 종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에서요, 이 홍패를 받았어요. 홍패를 받고 전시 마지막 문제에서 순위결정전에서 33등을 했어요. 정확히 23등까지 23등부터 33등 했어요. 그럼 뭐 하느냐? 바로 종구품으로 들어가요. 종구품. 우리말로 하면 지금 구급 공무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시에서 1등을 해요.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러면 정육품으로 들어가요. 무려 7단계. 그런데 이 단계는 7단계 차이라 그랬죠. 요 한 단계 승진할 때요, 아무런 흠결, 즉 업무 과실이나 국가에 대한 뭐 잘못한 거나 뭐 폭행 심해 이런 거 없이, 공무원이니까 아무 흠결 없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한 단계 승진하는데 대충 3, 4년 걸려요. 그럼 7단계면요, 예, 한 25년 걸리는 거예요. 25년. 그런데 과거 합격자의 평균 나이가 30세거든요. 대충. 그러면요, 25년이면 55세잖아요. 꼴찌 합격한 사람이 55년 후에, 그러니까 아니 55살이 되었을 때, 예, 정육품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요, 1등한 사람은 저기 정승대에 있겠죠. 판소대를 쓸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1등과 33등의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몇 살이요? 예, 많이 먹어야 50이에요. 즉, 이 전시에서 성적이 낮으면 하급 관료는 하는 겁니다. 그냥. 이 하급 관료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과거 시험입니다. 자, 이제 과거 시험의 뒷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입니다. 최고 경쟁률, 과거 시험. 자, 맞춰보세요. 과거 시험 최고 경쟁률 맞춰보세요. 자, 동영상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추측해보세요. 7천. 자, 51,790대 1입니다. 5만 대 1이에요. 5만 대 1. 1800년 3월 20일, 즉 정조 24년에 이런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2명 뽑는데 12만 명 이상이 보통 과거 시험이다 하면 2, 30만 명 지원한대요. 근데 그중에 최종 뽑힌 사람 몇 명? 33명. 그냥 몇백 대 1, 몇천 대 1은 우스워요. 자, 이제 과거의 이야기 계속합니다. 합격자 평균 나이가 조선시대 전기는요 29.2세, 후기는 36.9세. 점점 빡세지는 거예요. 합격하기가. 왜냐? 3년마다 혹은 뭐 이렇게 특별시가 있으면 1년마다 33명씩 뽑아요. 근데 조선시대는요 작은 정부를 지향했어요. 관료들의 총합이 5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거의 매년 33명씩 나오죠. 나중에는 내가 33명에 들었는데도 임용이 안 돼요. 그런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는 많아져요. 그리고요, 5살 때부터 과거를 준비합니다. 5살 때부터. 그리고 20수, 40생수도 흔해요. 우리 수능, 재수, 뭐 좋아. 삼수, 으악! 이러잖아요.
20수, 40수가 흔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빠, 아들 3대가 같이 준비하는 환경도 흔합니다. 왜냐? 과거를 준비하는 자를 유생 혹은 선비라고 했고요. 이들은요, 군역과 부역이 면제됐어요. 군대 안 가고요.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서 노동 안 해도 된다고요. 이게 면제가 돼요. 왜냐? 그 모든 학문은 이 나라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공부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공부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부해서 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공부해서 나 출세하는 거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공부하면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요. 너는 공부로 이 사회에 이바지하지? 오케이, 인정. 그리고 실제로 선비들도요, 공부해서 뭘 하느냐? 과거 시험도 보긴 보지만 그 지역에 일종의 학풍? 그 지역에 그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시비가 생겨요. 그럼 누구 찾아갑니까? 서당 훈장님을 찾아가요. 원님은 나중에 찾아가요. 훈장이나 주변에 어떤 인망 있는 선비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런 지역에 배운 사람, 상담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나는 공부했으니까 우리 지역을 왜 그렇게 이바지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 사람들도 아우 저 선비는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 뭔가 문제 생겨서 물어봐요. 그럼 잘 얘기해 주곤 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이거를 스님들이 했었고요. 조선시대에는 이거를 선비들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과거 준비생을 선비라 그러고 군역과 부역을 면제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요, 4대조 안에 초시 합격자가 있어야만 양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초시 떨어졌어요. 진사도 생원도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나도 아니에요. 아빠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마저 떨어지면 우리 가문은요, 양반에서 중인, 양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낳자마자 죽도록 과외 붙이고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제발 초시만 붙어줘 이러고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겨요. 아들이 안 나와. 어떻게 합니까? 양자 드려야 돼요. 야 동생 너 아들 있지? 빨리 양자. 이렇게 양자를 무조건 드려야 돼요. 아들이 안 나오면. 근데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 문과만 있는 거 아니었죠. 무과와 잡과가 있었죠. 얘 돌려요. 야, 우리말로 할게요. 태권도장 다니고 헬스 끊어. 죽도록 못 만들어. 그래서 무과에 합격시켜요. 근데 무과 역시요, 웃긴 건요. 무과의 최종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초시랑 거의 비슷해요. 몸만 세고 활만 잘 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이 무과에서 한번 떨어졌죠. 말 위에 서서 활을 쏴서 맞춰야 된대요. 그게 우리나라 무과예요. 그래도 문과보다 많이 뽑으니까 안 되면 야 무과 하나 잡고 빨리 붙어. 그래서 과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4대조 안에 초시 합격자가 있어야만 양반이니까. 또요. 누구십니까 이분? 1,000원짜리? 아니에요. 율곡이 아니에요. 1,000원짜리 퇴계이왕. 퇴계이왕 1,000원짜리. 퇴계이왕 이분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학식 높으신 위대한 철학자로 알고 있잖아요. 퇴계이왕 과거 삼수생이에요. 과거에 3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울증 증상까지 왔대요. 여러분 이왕 가문하면 그 양반 가문이잖아요. 2번 떨어지고 막 3번 떨어지고 공부하는데 어디서 야 이서방 너 그거밖에 못해? 이런 소리 들리더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황 가문은 이미 양반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황에게 이서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찔리는 거예요. 내가 뭘 그러고 있었어요. 한두 열번 나가서 야 어떤 새끼야 나한테 이서방이라고 그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황네 가문은 다 성이 뭐예요? 다 이씨죠. 그중에 반계 서자 누구를 혼내는 거였어요. 야 이서방 너 그거밖에 못해? 근데 재수 삼수하고 났더니 우울증 걸려가지고 다 누가 뭐래든 나한테 욕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황의 그 일기 같은 데 나와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시험이 과거 시험입니다. 그런데 역시 1,000원짜리에 있는 이황 선생님은 삼수했어요. 5,000원짜리 누굽니까 이분? 율곡 2. 이분은 과거계의 최고예요. 최고. 역시 5,000원짜리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율곡이 구도장원, 별명이 구도장원공. 뭐냐? 수석만 9번. 급제만 9번 한 인간입니다, 이분이. 미쳤죠. 별명이 구도장원공이라고요. 9번 장원했다고요. 도른분이죠, 이분이. 우리말로 할까요? 수능수석 9번.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행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무슨 고시에서 9번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한 5번 붙자마자 사람들이 항의해요. 야, 씨, 네가 다 장원해버리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쵸? 아니, 장원한 놈이 또 시험 보는 것도 민폐잖아요. 왜 이렇게 시험 보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짜증나. 그쵸? 간단하게 서울대생이 맨날 수능 봐서 9번을 수석해버린 거예요. 아니, 후배들도 수석 좀 하게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림들에게 막 항의받고 그랬어요. 그분이 율곡 2입니다. 역시 5,000원짜리 있을만해요. 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슬픈 얘기입니다. 김홍도의 그림이에요. 봄날의 과거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면 양산 큰 파라솔 같은 거 하나 있죠. 왜냐? 해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해지면 끝나거든요, 과거가. 마당에서 하니까 이게 파라솔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거자라는 수험생이 있고요. 노유, 거벽, 선점, 수종, 사수 총 6명이 한 팀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서 과거가 이렇게 변질이 돼요. 일단요, 여러분, 애 하나를 키워서 5살 때부터 과외를 붙여야 돼요. 요즘 말로 할게요. 스카이캐슬 드라마 그렇게 붙여야 돼요. 일반 가문에서는 하지도 못해요. 돈이 많아야 돼요. 원래 과거는 기준은요, 천민만 아니면 누구나 시험 볼 수 있어요. 기준은 천민만 아니면 돼요. 근데 현실은 불가능해요. 정말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다 깨닫는 초천재가 아닌 이상은 과거는 집안 싸움이에요. 얼마큼 집안에서 많이 공부를 시켜주고 선생님들 붙여주고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얼마나 많이 돈을 써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줬느냐. 수험생 한 명이 있어요. 앞에 지금 바닥에 앉아서 뭐 안 써요. 그렇죠? 안 쓰죠. 안 써요. 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장 전문가. 이 사람은 대리시험 전문가. 요즘 말로 하면은 1타 강사. 여러분, 유명한 벽 중에는요,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요, 과거 시험 한번 쳐주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그거 한번 쭉 타지면 몇 억. 그래서 따로 관직을 갖지도 않고 양반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시험 전문 대리만 자주 해줘요. 그래서 이 시험 감독들이 열을 받은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사람 잡아내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 딱 그 사람이 시험장에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딱 보기에 이게 제일 잘 썼어. 이거 그 1탕을 살 거야. 안 돼. 하고 그 사람 거 빼고 1, 2, 3을 정했어요. 근데 빼고 1, 2, 3 했는데 다 그 사람 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명만 한 게 대리시험 본 게 아니에요. 최소에 5명까지 대리시험을 봤대요. 왜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거벽이기 때문이에요. 문장의 전문가가 아무것도 안 적죠. 수험생도 안 적죠. 뭐하냐? 시험 문제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는 말이야 이렇게 쓰면 돼 하고 얘기해줘요. 그걸 누구한테 하느냐? 사수한테 얘기해줘요. 그럼 사수는 뭐하는 사람이냐? 글씨 예쁘게 잘 쓰는 사람. 서예가 글씨만 예쁘게 잘 쓰는 사람이 불러줘요. 그 사람이 네 알겠어요 하고 예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 텐트 가가지고 야 이 문제 얘는 이렇게 썼거든? 너 이렇게 써. 이 전문 거벽은 그래서 한 번 시험 보면 몇 억을 땡겼다고 합니다. 이게 과거 시험이에요. 조선 후기에. 다 망가졌죠. 그리고요, 수종은요, 자리와 우상 같은 기구를 나르는 자예요. 이 사람은. 짐꾼이에요. 그런데 이 노유는요, 수종 중에 천한 자예요. 좀 졸고 있죠. 왜 졸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 시험장은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요, 칠판에다 뭐 막 쓰죠. 선생님들이 가끔 크게 글씨를 쓰죠. 근데 우리는 기껏해 교실에서 다 보잖아요. 여기 과거 시험장은 엄청나게 넓은 마당이에요. 뒤에선 보이지도 않아요.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되게 불친절해요. 문제 한 장 여기다 딱 붙여놓고 가버려요. 그냥 가서 문제 봐야겠죠. 가서 볼 때 몸싸움이 엄청납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그거 보려면.
그걸 차지하는 자가 노유예요. 즉 새벽 일찍 일어나 줄 서는 사람. 과거 시험장에 새벽에 와서 줄 서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노유입니다. 그래서 자요. 그리고 또요. 선접. 노유 중 선봉이라 그랬죠. 이게 뭐냐? 자, 해 지면요. 해 지고 15분 안에 답안지를 다 내야 돼요. 그런데 답안지 제출하는 곳이 책상 하나예요. 많을 때는 20만 명이네요. 많을 때는 20만 명인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낼 수도 있죠. 선접이 하는 게 그겁니다. 답안지를 품에 쥐고 죽도록 뛰어가서 몸싸움하고 다 밀어내고 막 아줌마 비켜 아저씨 비켜 하고 턱 놓고 오는 사람이 선접이에요. 럭비 선수 같은 사람. 마트에서 갑자기 무 하나에 500원 그러면 와 하고 아줌마처럼 몰려들잖아요. 그때 해치우 가서 1등으로 짚는 사람 그게 선접이라고요. 그래서 노유는 졸고 있고요. 선접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뛰어갈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한 팀이에요. 한 팀. 예, 그래서 6인조 입시 사기단. 근데 아까 큰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 그림? 보세요. 다 6인조를 구성하고 있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제. 후기 되면 이렇게 돼요. 즉, 돈이 없으면 시험을 못 봐요. 그리고요, 더 황당한 일 많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20만 명분을 다 읽어보고 채점해야 되잖아요. 불가능해요. 시험지에 매듭을 지어놔요. 실로. 뽑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그리고 그 사람도 합격이에요.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예 나중에 시험 감독관을 매수해서 이렇게도 안 해요. 아까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한테 시험지를 받아서 시험관한테 내요. 그냥 뒤로 은밀히. 시험관이 그거 다 지워버리고 그거 제일 올려내요. 압권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담장을 넘어서 주고 코에다 주기도 하고 자기 입은 두루마기에 빽빽하게 다 적기도 하고 별의 별 생쇼를 다 합니다. 엄청난 부패가 다 생겨나요, 여기서. 이게 과거 시험입니다. 그래서요, 북학의라는 책이 있어요. 초정 박재가 선생이 지은, 이 사람 실학자였어요. 보면요, 과거 시험 보는 마당이 뒤죽박죽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망치로, 막대기로 상대를 때리고, 찌르고, 싸우며, 답안지 먼저 내려고. 그리고 문에서 횡액을 당하고, 심지어 남을 죽이거나 압사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과거 시험장을 묘사한 말입니다. 이걸 보고 난장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장판. 또요. 예, 숙종실록이에요. 1686년 4월 3일 명륜당에서 실시된 과거장에 먼저 들어오겠다며,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아까 노유 중에 그 조는 사람 있죠. 새벽에 줄 서는 사람 들어오겠다며 아귀다툼을 벌이던 선비 가운데 8명이 압사. 죽었어요. 깔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유를 쓰지 못하고 자기 혼자 개인 플레이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비니까 운동도 안 했을 거잖아요. 노유들은 맨날 돈 받고 하는 게 새벽에 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딪혀서 밟혀 죽은 거예요. 이게 과거 시험에서 이뤘던 일이 실록에도 있고 이게 있어요. 나중에 이 초정 박재가 선생님은 뭐라 그랬느냐? 현재 과거 시험은 변질됐다. 100% 자기가 장담한다. 공자님이 살아오셔도 떨어진다. 왠지 아세요? 체력이 약해서. 못 뛰어가서. 시험지도 못 낸대요. 문제도 못 본대요. 공자님이 살아 돌아오셔도.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그러면요, 이 과거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중요합니다. 고려 조선 당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과거 시험을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당시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이걸 공시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공시적 시각.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도요, 성경 당시 문화로 판단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조선 고려 당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혁명적이고 선진적 관료 등용 제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특히 유럽이나 이렇게 어떻게 관리 뽑은지 아십니까? 다 추천제예요. 어느 가문의 누구. 아, 얘는 우리 가문의 누구예요. 똑똑해요. 자, 뽑아요. 이렇게 하고요. 이걸 음서자라고 했어요. 우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 얘 우리 대학에서 내가 가르치던 애인데 똘똘해요. 뽑아요. 이렇게 추천제였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추천제도에 대해서. 좋아요, 나빠요? 우리 감각엔 별로 같아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또 천천히 설명할게요. 인맥이나 집안이 아닌 실력으로 관리를 임명합니다. 이게 왕권 강화에 큰 힘이 돼요. 왜냐? 모든 관료들은요,
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 철학을 실천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관리죠. 근데 그 관리들이 초엘리트 집단이에요. 잘하겠죠. 너무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관료 집단이 이러지 않고 다 어디 안동김씨 출신이든가 다 어디 무슨 최씨 출신이든가 이래버리면요. 왕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을 위해 일하겠죠. 그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또요. 특정 하파, 가문, 붕당 비록 내가 안동김씨라 할지라도요. 실력이 없으면 양반이 안 돼요. 이제. 과거 시험이 그런 제도잖아요. 양반에서 탈락시키는 제도잖아요. 4대조 안에 과거 초시를 붙지 못하면 양반에서 탈락돼요. 물론 나중엔 이것도 다 비리로 어떻게 하긴 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타락했을 때 문제고 처음엔 다 좋았던 제도입니다. 또요. 천민 제외 누구든지 과거 응시 가능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도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중에 하나였어요. 신분이 고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시대가요. 어떤 시대가 됐느냐. 나중에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면서 중국은 유학, 성리학이 없어지거나 쇠퇴해버려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성리학 국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과거 시험이에요. 여러분 성리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리, 이치를 깨닫고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은요. 나중에 실학하고도 통하고요. 과학도 많이 연구합니다. 또요. 과거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잖아요. 어떤 왕이 야 컨닝한 새끼 다 죽여 이러고 과거를 되게 투명하게 유지해요. 그러면 조선이 흥해요. 근데 왕이 멍청하고 과거 신경도 안 써요. 시험에 개판되고 컨닝과 이런 게 난무해요. 조선이 망해요. 과거 제도의 투명성, 공정성과 조선의 흥망성쇠가 같은 곡선에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공정한 선발이 중요했던 겁니다. 또요. 현재 입시제도, 채용제도와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죠? 입시, 채용 한 줄로 쭉 세워서 몇 등까지 컷 이거잖아요. 딱 과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 박재가 선생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실학자였는데 아니 사서 삼경을 잘 외우고 그것만으로 뽑느냐? 말이 안 된다. 그것만으로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느냐? 인격, 됨됨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선량하고 무식한 관리가 좋으냐? 아니면 악랄하고 똑똑한 관리가 좋으냐라고 북하기에 썼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선량하지만 약간 지능이 그냥 똑똑하지 보통의 사람이 관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악랄하지만 똑똑한 관리가 좋습니까? 일반 관리급에서는요 특별히 막 초천재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선량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악랄하고 똑똑하면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약간 틀려요.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죠. 신분이 곧 갑이었어요. 근데 과거 제도는요, 그 나중에 신분제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 신분제 질서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게 과거였고요. 그리고 또 양반 귀족이라 할지라도 공부 안 하면 몰락하고, 양민이라 할지라도 공부하면 올라갈 수 있고, 조선 전체가 공부하는 나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500년간 유지된 나라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조선 500년. 고려도 대충 500년. 신라도 5, 600년. 신라 1000년 막 이래요. 되게 다 오래 가요. 그 이유가 뭐냐? 다 공부시켰거든요. 다 공부시켰어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발전한 이유가 공부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선진교육이라 그러죠. 선진 채용이라 그러죠. 근데 그들은 다 추천제도가 많아요. 아빠가 어느 대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 대학에 우선 입학할 수 있어요. 또 돈으로 내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제도가 되게 많아요. 아빠가 어느 직장에 일정 직급이 가잖아요. 그 자녀들 거기 우선 채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엔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이 과거 시험에 이런 나쁜 점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인식으로.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어느 직장에 추천할 때 저명한 교수의 추천장 한 장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저명한 교수는요, 절대 추천장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진짜 내가 믿고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내가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자만 추천장을 써줘요. 즉 추천 자체가 공증이에요. 그 추천 자체가 공증이다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학위예요. 학위. 여러분 박사학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박사들끼리 모인 걸 학회라 그러죠. 그 학회, 박사들끼리 모인 게 학회인데 누가 나도 박사 하고 싶어요 라고 논문을 써요. 그럼 그걸 봐요. 너 우리 수준 돼. 오케이, 너 박사 라고 학위로 인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게 추천제도예요. 그게. 그래서 그 나라는요 추천 제도를 잘 운영했어요. 매우 잘 운영해요. 만약에 저명한 학자가 추천을 했어요. 근데 뒷돈을 먹거나 특별한 관계원에서 얘 입학시켜보고 얘 채용해 봤더니 개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의 추천은 절대 받지 않아요. 즉 추천 자체가 내 권위고 나의 신뢰도라고요. 그렇게 인식이 돼버렸어요. 즉 과거 제도는 그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어요. 왕의 눈에 불을 켜고 공정하게 유지하려면 되게 좋은 제도였어요. 하지만 이게 무너지고요.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는 모든 입시와 채용이 한 줄이어야 돼요. 내가 전교 20등인데 나는 이 대학에 떨어지고 쟤는 40등인데 붙으면 용납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죠. 예, 요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인식을 바꿔야 돼요. 실력이 우선이 아니고요. 과연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가? 전교 40등이지만 다른 능력이 있어서 이 직장에 일할 수 있는가? 합리성을 따져야 돼요. 이제는 공정성이 아니라 합리성이 우선이라고요. 그래서 추천제도는요. 유럽에서 중세나 고대에는 되게 나쁜 제도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좋아지니까 깨끗하게 운영을 하니까 지금은 되게 좋은 제도로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과거 시험처럼 한 줄로 세우는 거 있죠. 과거의 왕들이 이거를 깨끗하게 운영할 때는 조선이 흥했지만 나쁜 왕들이 와서 나쁘게 운영하고 지금도 또 우리도 한 줄로 예쁘게 세워서 한다고 합니다만 나쁜 사람들이 운영하면 나쁜 제도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천제도 역시 충분히 우리 사회가 성숙해가고 신뢰 사회로 가면 가능한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직장에서 뽑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 뽑겠습니까? 지방대 나온 사람 뽑겠습니까? 하면 다 서울대라 그래요. 그런데 서울대 나왔는데 내가 잘 모르고 얘 약간 수상해 이런 사람 뽑겠습니까? 비록 지방대지만 내가 잘 알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 뽑겠습니까?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서울대와 지방대는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그 인성은 겪어봐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정에 너무 목매지 마셔요. 이제 현대사회는 특히 우리나라는 공정하다 망해요. 공정이 아니에요. 합리. 그 사람 거기 가도 괜찮구나. 합리가 제일 우선할 수 있는.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합의가 될 수 있는가. 좋은 사람들이 그거를 좋은 제대로 운영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과거 시험은요. 우리나라를 만들었어요. 조선을 좋은 나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 시험 정신 있죠. 한 줄로 세워서 입시 때리노 공부해 외워 암기해 이거 우리나라에 만들었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하려면 조선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유연해져야 돼요.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비록 제가 나보다 성적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쟤는 뭐 저런 면 좋은 면이 있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